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칭삼각 수렴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대칭은 무슨 뜻일까요? 그쵸? 우리가 거의 비례하는 모습, 대칭. 우리가 좌우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좌우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삼각형의 모습, 그리고 수렴. 자, 시장에는 우리가 발산과 수렴이 있는데 그 중에 수렴입니다. 발산은 퍼지는 거고, 수렴은 모여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패턴은 대칭, 그쵸? 반을 접어도 위아래가 똑같은 대칭 삼각 수렴형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냥 삼각형 패턴이에요. 삼각형을 옆으로 쪼개서 놔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칭삼각 수렴형 패턴의 특징으로는 비추세입니다. 비추세. 왜죠? 그렇죠. 추세는 한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추세는 한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가진 걸 비추세 패턴이라고 합니다. 비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칭삼각 수렴은 비추세입니다. 그리고 피파동. 자, 파동이 서로 P자로 모여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P파동을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심리적인 이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칭삼각형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고점과 고점을 낮춥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것은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공포심과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입장을 놓고 보자면, 매도 세력은 야 이거 떨어져, 야 우린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어 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고점을 낮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수 세력도 반대로 또 확신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올라갈 거야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점점 더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매도와 매수 세력이 서로 확신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점점점 야 우리는 하락이야, 우리는 상승이야 하면서 뭐 천기백기 하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면서 싸워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점과 고점 낮추고 저점과 저점을 높이니까 삼각형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힘이 동일하게 발생하면서 추세가 없는 패턴이 바로 대칭삼각 수렴 패턴인데, 서로 확신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 한쪽이 밀리겠죠. 그리고 시간 개념이 같이 등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승부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대칭삼각 수렴 패턴을 벗어나서도 횡보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거는 다시 봐야 되지만, 보통은 치열하게 싸우면 한쪽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대칭삼각 수렴의 매매 방법으로는 한쪽 세력이 밀렸을 때 세력이 이기는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락 추세선, 그쵸? 매도로 보는 사람들이 밀리면 고점이 갑자기 높아지겠죠. 고점이 높아지면 우리는 이제 기준선을 상승으로 이탈했을 때 매수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매 시점으로는 돌파 매수 진입 시점이 나와요. 돌파 매수. 그래서 일정한 구간을 상승으로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다 하면서 돌파 매수 진입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상승으로 매수 세력이 이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는 떨어질 줄 알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속상하죠. 그러니까 먼저 판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같죠? 아, 살 걸, 들고 있을 걸, 아, 후회된다. 그죠? 먼저 판 사람은 후회, 아쉬움, 그쵸? 그리고 포지션을 들고 있던 사람도 감정이 생겨요. 여기서 기쁨과 행복의 감정이 생겨요. 매수 홀딩자들은 기쁨. 내가 매수했는데 수익이 갑자기 50% 100%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기쁨, 행복의 감정이 생기겠죠. 또 여기서는 이런 감정도 같이 존재합니다. 아쉬움.
후에 또 생겨요. 왜? 아, 내가 100만 원 진입했는데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영끌을 할 걸. 그냥 대출까지 때려 박을 걸.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또 후회와 아쉬움. 그쵸? 그리고 매도자들. 그래서 선물 마진 거래에서는 이제 공매도 개념이 같이 존재하죠. 매도자들은 여기서 매도로 봐서 하락을 봤는데 상승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하락으로 가지 않으니까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도 포지션, 손실 나는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본절 살려주세요 하면서 본절 구간과 약익절 또는 약손절 구간에 걸어놓고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살려주세요 하는 매물대 자리가 매도 포지션을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 잔량이 늘어나면서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신규 시장 참여자들. 아, 신규 시장 참여자들. 추세가 확정나길 기다리다가 추세가 확정나면 진입하는 신규 시장 참여자들은 아, 여기서 상방으로 결정이 났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눌림 매수로 대응을 하자. 라고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 지지의 역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그래서 추세가 한번 확정이 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죠? 추세가 한번 확정이 나면은 지지 후에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까지 다시 내려오면은 매수를 받는 전략을 눌림 매수 전략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대칭 삼각 수렴 패턴은 뭐다? 그쵸? 상승을 보는 시장 참여자들과 하락을 보는 시장 참여자들, 즉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서로 확신을 가지면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매도 세력들은 찍어 누르니까 파니까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매수 세력들은 사니까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상승과 하락의 힘은 거래량의 발생 유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보조지표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하락과 상승 정도를 예상할 수 있어요. 일단 거래량은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단기 패턴 안에서 이 상승 추세를 하락으로 이탈할 때 거래량이 붙었는가 아니면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이탈할 때 거래량이 붙었는가에 따라서 힘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이탈할 때마다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요. 거래량이 빵 붙고 가다가 여기서 또 상승 추세 이탈할 때 거래량 또 붙고 여기서 상승 추세 이탈할 때 거래량 붙고 하면은 매도에 대한 힘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추세 기준선을 이탈하는 거예요. 거래량과 함께. 이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붙는 거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붙을 겁니다. 이러면 추세가 확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움직임, 이제 추세에서 저점과 고점을 이제 단기 상승 추세와 단기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하냐, 하락으로 이탈하냐, 상승으로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주가는 현재 가격은 이렇게 수렴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보조지표는 뭐 상승 삼각 수렴을 그린다든지 이런 다이버전스의 움직임을 가지고 상승 이탈과 하방 이탈의 확률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과 함께 기준선을 이탈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 전략으로는 기준선을 돌파할 때 이탈한 방향으로 돌파 매매 전략, 상승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매수, 하락으로 이탈하게 되면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파 매매, 매도 진입, 눌림 매도 진입, 하락, 매수 진입, 눌림 매수 진입, 상승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게 알려드리는 거는 이런 뷰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하고 단기 하락 추세를 저점과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상승으로 이탈할 때 매수로 진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 진입은 그쵸? 저점을 낮추면서 고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단기 상승 추세를 하락으로 이탈할 때 핵심은 고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그쵸? 하락 추세의 지속성은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어 H 낮아진 고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단기 상승 추세가 무너질 때 매도로 진입을 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라는 진입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서 등장한 수렴형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좀 과거 차트인데, 차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떤 움직임이냐면, 보시면은, 지금 파동, 그쵸? 패턴을 형성하는 모습이죠. 고점과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같은 경우에서는 추세를 어떻게 이탈한 거죠? 그쵸? 매수 세력이 이겼어요. 매수 세력이 앞전 파동. 자, 앞전 파동을 상승 돌파하면서 매수 세력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돌파 매수로 대응이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가 손절 시점을 잡는다. 그러면 어디다 잡을까요? 그렇죠. 앞전 파동의 아랫부분에 손절 시점을 잡고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하락한 후에 단기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고 파동 아래 손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눌림 매수 진입으로 대응할 수 있고, 첫 번째 돌파 매수, 두 번째 눌림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뷰를 만약에 하락으로 이탈하면, 그렇죠, 반대로 돌파 매도,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저항이 나올 걸 알아요. 왜? 제가 심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로 매수를 받던 사람들 포지션에서는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실이 난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도로 계약을 걸어둡니다. 그럼 잔량이 쌓이게 되고 매물대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매도로 받던 사람도 숏을 잡고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갈 걸. 후회와 미련, 행복과 이제 즐거움의 감정도 있지만, 이런 미련, 후회, 이거는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온 자리와 하락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 각인돼요. 한 번만 더 오면 진입해야지. 그 고통의 순간과 감정들이 심리적인 매물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하락으로 이탈했을 때는 단기 상승 추세선을 하락으로 무너뜨렸을 때 매도로 진입하고 파동 위에 손절 시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칭삼각 수렴의 청산 타겟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대칭삼각 수렴의 청산 타겟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패턴 안에서 가장 큰 파동의 폭만큼을 A라고 봤을 때 상승 이탈하는 시점에서 A만큼 잡아주는 겁니다. 상승으로 이탈했을 때는. 자, 그러면 어떤 뷰가 만들어질까요? 자, 이 저점, 이 기준선을 가지고 그대로 1대1로 올려주면은 청산 타겟이 나와요. 그래서 더 쉽게 청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도 타점. 자, 우리가 고점과 저점, 이 파동의 폭만큼을 B라고 봤을 때 똑같이 B만큼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 채널이 형성되고 청산 타겟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그대로 이 저점 아래에다가 붙여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청산 타겟까지 말씀을 드렸고, 대칭삼각 수렴 최근에 등장한 패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매도 전략으로 큰 수익이 났던 뷰인데요. 자, 위에서 제가 대칭삼각 수렴을 정확히 브리핑해 드렸고, 수렴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서 큰 수익이 났었던 뷰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대칭삼각 수렴 패턴이 보이시나요?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찾아보셨을 것이라 생각되고 제가 한번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 뷰에서는 고점과 고점은 낮추고 저점과 저점은 높이는 대칭삼각 수렴형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선을 가지고서 지금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차트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했어요. 이 기준선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했고 강력한 하락 슈팅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삼각 수렴이 가지는 심리는 고점과 고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낮추죠? 한 번도 높인 적이 없죠?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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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그렇죠. 이렇게 낮추고 저점과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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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그쵸? 자, 그리고서 어떻게 되죠? 그쵸?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기준선을 하락으로 이탈하면서 강력한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청산 시점은 이 구간, 그쵸? 이 구간, 이 가장 큰 폭만큼을 1차 타겟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일단은 이거를 복사해 볼게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이 구간이 1차 타겟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1차 타겟을 바로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상승으로 이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쏟아진 하락 추세선을 상승으로 이탈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1차 청산을 잡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죠. MIT 대응으로 수익을 보존하면서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매도 진입을 대칭삼각 수렴이 무너져서 매도 진입을 했으면은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기 전까지는 MIT 대응으로 꾸준히 수익을 보존하면서 따라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앞전 파동을 상승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수익을 청산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 이 하락 채널을 상승으로 이탈하지 못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는 상승에 대한 진입 근거, 현재는 하락에 대한 진입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렴형 패턴입니다. 하락에 대한 이탈, 방금은 상승에 대한 이탈. 그래서 하락에 대한 이탈은 이 추세선을 하락으로 돌파할 때 첫 번째 돌파 매도 시점, 그렇죠? 그리고 되돌림이 왔을 때 눌림 매도 시점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